지금 살아계신다면 아흔이 넘으셨을 조부모님께 들었던 옛날 이야기입니다. 150년 전 도호쿠 지방 시골에 어느 산이 있었습니다. 그곳 산에 산나무를 캐러 가면 뱀이 잔뜩이라 사람들이 아예 발도 들여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뱀이 어느 정도로 많았냐면 바위 틈, 나뭇가지 위에도 기본이고 밟지 않으려고 발끝을 보면 나무 위, 머리 위로 뱀이 떨어지는 일도 빈번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산 쪽으로는 절대 가지 말라고 일렀습니다. 너무 심해서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책이 없을까 상담하러 그 산에 있는 신사를 찾아갔습니다. 신사의 노인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나지막하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산을 건드리지 마시오. 당신들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산이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묻는 사람들에게 노인은 더 이상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인가 지나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는 비였으나 사흘째부터는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쏟아지던 비가 잠시 그쳤고 산 근처에 살던 영감이 그 틈을 타서 나무를 캐러 올라갔습니다. 영감이 계곡 옆을 지나고 있을 때 폭우 때문에 밀어닥친 갑작스런 홍수에 그만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영감은 그대로 물에 떠내려가다가 겨우 나무 토막을 붙잡았고 그대로 바다까지 흘러갔습니다. 흙탕물이 입으로 들어왔고 코로 들어갔고 산에서 떠내려온 나뭇가지가 영감의 등을 후려갈겼습니다. 이제는 어디가 강이고 어디가 바다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 물살이 느려지며 영감의 시야가 트였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니 크고 작은 뱀들이 물살에 휩쓸리고 있었습니다. 그 산에서 영감과 함께 쓸려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만한 뱀부터 팔뚝만한 뱀까지 정말 무수히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그 산에 살던 뱀들이 전부 떠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이윽고 영감의 시야에는 이제껏 본 적 없는 큰 뱀이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뱀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의 성인 남자 5명의 사람이 누워있는 걸 합친 정도의 길이에 입가에는 수염이 자라있고 머리에는 짧게나마 뿔 같은 게 돋아나 있었습니다. 비늘은 검은빛이었는데 햇빛이 비치는 곳에서는 푸르게도 보였습니다. 물살에 휩쓸리는 다른 뱀들과 달리 그 뱀은 물 위를 천천히 미끄러지듯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뱀의 머리 위에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얼핏 보면 신선 같은 흰 옷에 흰 수염, 발이 비늘에 닿아 있는데도 젖은 기색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영감에게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 몸은 이 뱀의 영혼일세.
나를 본 걸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게. 어째서 그래야 하오? 뱀은 산에서 100년, 강에서 100년을 수행하면 용이 될 수 있다네. 허나 그 사이 인간에게 들키면 용이 될 수 없어. 그러니 아무에게도 나에 대해 말하지 말게. 알겠소이다. 내 약속하겠소. 영감은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러자 신선의 모습은 사라졌고 뱀도 물살 너머로 흘러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영감은 곧 구출되었고 마을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살아 돌아온 것만 해도 기적이었습니다. 영감은 마을에 돌아가자마자 마치 흥미로운 일을 겪은 것 마냥 뱀에 관한 이야기를 죄다 털어놨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영감은 자기가 본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떠들었습니다. 뿔이 있었니? 수염이 있었니? 그 머리 위에 신선이 서 있었니? 그렇게 영감은 이무기와의 약속을 너무도 쉬이 어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영감은 급사했습니다. 그 이무기를 본 지 49일째 되던 날이었다고 합니다. 죽기 전에는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듯 심하게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죽기 며칠 전에는 잠도 자지 못했고 밤마다 천장을 보며 누가 왔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가족들이 아무리 둘러봐도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49일째 되던 날 아침, 영감은 이부자리 안에서 차갑게 식어 있었다고 합니다.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었고 무언가를 본 사람의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조부모님은 우리 조상이 바로 그 영감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실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신기하고 기묘한 이야기다 싶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뱀이 많은 산, 일본 괴담입니다. 이 이무기라는 존재에 대해 한국에도 괴담이나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게 한국과 일본에서는 같은 존재도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몇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도깨비가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도깨비는 약간 장난꾸러기, 신선, 정령 이런 느낌인데 일본에서의 도깨비는 오니라는 이름으로 악하면 상징되는 존재, 그런 것처럼 이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의 이무기는 약간 뭐랄까, 이제 옛날 조상들의 그 과거급제를 투영해서 만든 존재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왜냐면 용이 되기 위해 수련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정령 같은 느낌이 기본 베이스라면 일본에서의 이무기는 수행해서 용이 된다는 이야기가 기본인 것보다는 그냥 그 이무기라는 존재 자체로 요괴인 느낌이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무기는 수행을 잘 마치면 용이 되고, 용이 되지 못하면 어떤 악한 마음을 가진다든지 삐뚤어지면 깡철이라는 요괴가 됩니다. 이 깡철이가 저 웹툰 호랑이 형님에서 라오허 같은 입장인 겁니다. 용은 되고 싶은데 본질적으로 왜 못 되는지
이해를 못하는. 용은 기본적으로 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일본의 대표적인 이무기 요괴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야마타노 오로치입니다. 뭐 큰 뱀이다, 뭐 이미 용이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확실한 거는 구전 소설이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주제가 나와서 약간 이야기가 샜는데 이 이야기 속에 영감이 하지 말라는 짓을 했죠. 바로 이무기의 존재에 대한 비밀입니다. 가뜩이나 악귀로 분류되는 이무기를 만났는데 하지 말라는 짓을 해가지고 되려 화를 입어버렸으니까. 여기서 저희는 교훈을 얻습니다. 약속은 이무기든 요괴든 간에 사람끼리 한 것도 지키는 게 맞습니다. 그게 상대방의 치부이거나 약점인 것을 알게 되었다면 더더욱. 영감이 만약 저걸 숨겨줬다면 혹시 또 모릅니다. 용이 된 이무기가 상을 내렸을지도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